안녕하세요, 이은이에요. 오늘은 주파날 비즈를 메인으로 사용한 비즈 목걸이 펜던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좀 만들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정말 쉬운 패턴이랍니다. 저의 경우 이번에 비즈 목걸이 펜던트로 사용을 했는데요, 좀 작게 만들어서 귀고리로 만들어도 예쁘고요, 여러가지 만들어서 팔찌 펜던트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저의 경우 한 가지 색상을 이용을 했는데요, 다양한 색상을 섞어서 만들어도 예쁘니 취향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을 준비해 주셔도 좋답니다. 골드 8개를 넣은 후 줄을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잘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묶어 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 매듭을 따라하기 힘드시다면 본인 방식대로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먼저 안 풀리는 매듭은 짧은 줄이 긴 줄을 뒤로 위치하게 한 후에 생긴 고리 사이로 짧은 줄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짧은 줄이 긴 줄의 뒤에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생긴 고리 안으로 짧은 줄을 2번 감아서 당겨주시면 잘 안 풀리는 매듭이 완성이 된답니다.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힘을 주어서 꽉 당겨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매듭 방법이 따라하기 힘드시다면 평소에 하시는 매듭 방법대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매듭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굳혀주셔도 안 풀리고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는 편이에요. 짧은 줄을 남은 건 잘라주시고요, 이제 비즈를 통과해서 줄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통과하는 비즈 수량을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줄 위치를 변경을 해주셨으면 줄을 잡아당겨서 매듭 비즈 속으로 숨겨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골드 비즈 2개 사이에 골드 비즈 1개를 넣어 주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총 4개의 골드 비즈가 넣게 되고요, 다 넣게 되면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된답니다. 만들어진 사각형 부위로 모양을 한 단 한 단 쌓아 나가면서 긴 원통처럼 만드는 방식의 디자인이에요. 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지셨나요? 사각형 모양에 위치한 꼭지점 부분에 골드 시드 비즈들이 중요하니 그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사각형 모양을 잘 만드셨으면 다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한 골드 비즈로 줄 위치를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핑크색 주파날 비즈 2개씩 넣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줄이 통과하는 위치는 사각형에 위치한 꼭지점에 있는 골드 비즈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총 8개의 주파날 비즈를 넣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한 면에 주파날 비즈가 2개씩 위치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잘 따라 만들고 있으신 거랍니다. 반복해서 주파날 비즈 2개 넣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은요, 마지막에는 다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주파날 비즈 사이에 줄이 위치하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는 주파날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1개씩 넣는 것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된답니다. 한 단 한 단 쌓아나가는 디자인으로 따로 어려운 것 없이 그냥 순서에 맞게 넣어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지금은 옆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인데요. 우선은 한 단, 2단 쌓아 올리다 보면은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펼쳐져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주파날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1개씩 넣는 것을 반복해 주셨으면은요, 이제 다시 골드 비즈 사이에 주파날 비즈 2개 넣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모양이 예쁘게 잡히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다 잡아당겨 주시면서 비즈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파날 비즈 2개씩 넣는 것을 반복을 다 해주셨으면요, 다음 단을 또 쌓기 위해서 주파날 비즈 사이에 줄이 나오도록 위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줄 위치가 맞으시다면 이제 다시 주파날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1개씩 넣는 것을 또 다시 반복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골드 비즈 사이에 주파날 비즈 2개씩 넣는 것을 반복하는 것 한 단, 그리고 주파날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1개를 넣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한 단, 이렇게 하시면 긴 원통형의 모양이 되는데요. 길이는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저의 경우 한 가지 색상의 주파날 비즈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2가지나 3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예쁘세요.
만약에 3가지 색상으로 만드신다고 하신다면 제일 연한 색을 한 대충 뭐 2단,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 중간 정도 색상 2단, 그리고 제일 진한 색상 2단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시면은 멀리서 보기에도 더욱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패턴 자체는 간단하고 쉬운데요. 이게 좀 하다 보면 준비한 줄의 길이에 비해서 바늘의 움직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줄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줄이 꼬이다 보면 중간중간 줄이 중간에 묶여서 매듭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실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줄 꼬임을 풀어주는 방법을 행해주면 좋으신데요. 어렵지 않아요. 줄의 끝부분을 잡으시고요. 반대편 지금 비즈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을 허공에 뜨도록 그냥 들고만 있어 주시면은요. 줄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저절로 줄이 풀리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중간중간 줄이 꼬이지도 않고 좀 더 편하게 비즈 공예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단 한 단 잘 쌓아가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는 조금 긴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긴 형태로 만들지 않고 한 정사각 모양 정도로 만들어서요.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서 팔찌에 여러 개의 펜던트를 넣어서 착용해도 무척이나 예쁜 디자인이에요. 이게 길게 만드는 것하고 짧게 만드는 것의 느낌 차이가 꽤 나는 디자인이어서요. 한번 시범삼아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본인이 보기에 제일 예뻐 보인다는 디자인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답니다. 중간중간에 줄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당겨 주셔야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만들어지고요. 조금 더 튼튼하고 또 모양을 예쁘게 잡기 위해서는 한 중간 정도쯤에 한번 다음 단을 만들기 전에 방금 지나온 비즈들을 모두 통과해서 줄 위치를 한번 변경해 주시면 더욱 좋아요. 그렇게 되면 모양을 좀 더 튼튼하고 깔끔하게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사용하는 낚싯줄의 굵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낚싯줄의 굵기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비즈에 맞는 낚싯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mm CD 비즈를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해서 거기에 잘 맞는 0.2 사이즈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좀 큰 비즈들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요, 좀 더 굵은 줄을 사용을 해야지 모양이 제대로 흐느적거리지 않고 잘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사이즈의 비즈를 사용해서 만드실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비즈에 맞는 낚싯줄을 다양한 굵기로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비즈실이나 낚싯줄 중에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투명한 낚싯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려면 사용하는 비즈와 같은 색상의 비즈 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조금 마감이 좀 깔끔하고 예쁘게 되는 건 있어요.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드 비즈는 어떤 것이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시드 비즈의 경우 보통은 일본산을 가장 많이들 좋아하세요. 일본산이 크기도 균일하고 색상 빠짐이나 변색이 좀 덜하기도 한데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싼 편이고요. 터키 비즈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가격이 싼 것은 중국산 비즈인데요. 일명 못난이 비즈라고도 하는데 가격이 싼 대신에 모양이 균일하지도 않고 특히나 금속 색상의 경우 금방 색상이 벗겨지는 단점이 있답니다. 저의 경우 중국산 비즈, 터키 비즈, 일본 비즈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냥 그때그때 맞는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사용하는 비즈 제품은 없어요. 참고로 금속 비즈의 경우 똑같은 2mm라 하더라도 코팅 방식에 따라서 조금 더 사이즈가 크거나 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보통 2mm라고 나오는 시드 비즈 중에서 보면 극소 비즈인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극소 비즈로 하면 1.5 사이즈가 많은데요. 이게 보통 1.5 사이즈로 따로 판매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같이 2mm 사이즈로 같이 판매를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사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한 단 한 단 잘 쌓아가고 계신가요? 비즈에 들어가는 위치나 한 단씩 쌓아가는 모양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길이의 경우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단 하나 주의하실 점이 마지막 단의 경우 주파날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한 개씩을 넣은 그 단이 마지막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마감을 할 수 있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길이를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골드 비즈가 마지막인 단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러시다면 이제 골드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2개씩 넣는 것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처음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사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랍니다.
골드 비즈 사이에 골드 비즈 2개 넣는 것을 모두 다 반복을 해주셨으면은요, 이제 잡아당겨서 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2개씩 넣어준 골드 비즈만 통과해서 한번 줄 위치를 바꿔주세요. 이때 줄 위치를 바꾸실 때도 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당겨가면서 해주셔야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힌답니다. 줄 위치를 모두 변경을 해주셨으면은요, 줄을 꽉 잡아 당겨 주신 후에 이제 사각형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요, 모든 골드 비즈를 다 통과해서 줄 위치를 한 번 더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사각형 모양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제 목걸이와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각형 변의 중간 정도에 실이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된답니다. 저의 경우 바로 앞에 꼭지점 옆에 있는 골드 비즈 쪽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고리가 될 골드 4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줄이 들어가는 위치는 바로 반대편에 마주치고 위치한 골드 비즈 사이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의 경우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그냥 꼭지점 사이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고리 위치는 본인이 편한 정도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줄 위치를 변경해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매듭 짓기 편한 위치로 줄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의 경우에는 비즈 구멍이 큰 쪽에 있는 비즈 가까운 곳으로 주로 하고요. 만약에 그게 멀다고 하면 최대한 비즈 매듭을 잘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는 편이에요. 매듭 짓는 방법은 편한데요, 줄 뒤로 바늘이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줄로 바늘을 한두 번 감아주신 후에 당겨주시면 매듭이 지어져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줄 위치를 변경을 하시고요, 줄을 잡아 당겨주시면 매듭이 비즈 사이로 숨겨진답니다. 만약에 매듭을 한 번만 하는 게 불안하시면 다른 위치로 줄 위치를 변경해 주시고요, 다시 또 매듭을 해주신 후에 또 줄 위치를 이동해서 매듭을 숨겨 주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매듭까지 잘 숨겨 주셨으면 남은 줄은 잘라 주시고요, 이제 목걸이 줄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목걸이 줄에 바로 끼워 주셔도 되고 목걸이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주셔도 된답니다. 저의 경우 목걸이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목걸이 줄에 목걸이 연결고리를 넣어 주시고요, 목걸이 연결고리에 만든 목걸이 펜던트를 끼워 넣어 줬어요. 목걸이 연결고리의 경우
그 연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한 거에 맞춰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된답니다. 따라해 보시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시지요? 짧게 만들어도 예쁘고 길게 만들어도 예쁜데요.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 따라 짧게도 그리고 길게도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다음에도 예쁜 비즈 액세서리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봬요.